지난 시간 신용장의 기재 사항에 대해서 7파트로 나누어서 개략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실제 예시를 들면서 각 항목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무역영어나 국제 무역사 시험 등에 있어서도 이 실제 신용장의 모델을 제시해 놓고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는가에 관련된 문제가 자주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파트를 잘 학습을 해 두셔야 할 것입니다. 먼저 취소 불능 신용장이라고 해서 신용장에 보면은 통상적으로 앞에서 나오는 이 서문 별로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신용장의 통지문이라는 신용장 형식이 나오고 그 외에 발행 은행이 표시가 되고 이 젠틀맨 하는 것은 다음 주부터 우리가 무역 영어를 할 때 봅니다만 정확하게는 젠틀맨이라고 하면 안 되고 MEN으로 표시해야 됩니다. 젠틀맨 해서 그래서 보통은 발행 은행이 소위 통지 은행이 발행 은행의 요청을 받고 자기들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이 스위프트를 통해서 자기 통지 은행으로 도달한 그 신용장을 통지한다는 것을 소위 알리는 그냥 내용이라고 보면 됩니다. 여기에서도 보면은 at the request of issuing bank, 즉 발행 은행의 요청에 따라서 and without any engagement or responsibility, 그러니까 어떠한 확약이나 책임도 없이 on our part, 당사 측에서, 당사 측의 당행 측의, 이때 our part는 통지 은행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책임이나 확약도 없이 우리는 inform you, 통지합니다. 여기서 be pleased to 하는 것은 기꺼이, 아주 자기들이 기꺼이 하겠다는 그런 의미니까 그냥 we inform you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만 통상적인 영문상에는 예절을 갖추기 위해서 you are pleased to inform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에게 기꺼이 통보를 하는 바입니다. that 이하를, 즉 우리는 have received, 받았다. 무엇을? the following authenticated teletransmission, 그러니까 다음과 같은 그 authenticated는 인정되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인정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인정된 텔레트랜스미션, 전송문이죠. 그런 전송을 받았다는 것을 기꺼이 통지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인정된 텔레트랜스미션은 며칠자냐 하니까 2013년 5월 15일자, 즉 신용장의 발행일자입니다. 그래서 2013년 5월 13일자 그 텔레트랜스미션, 특히 거기서 이제 오센티케이티드라는 것은 바로 이 통지은행이 발행은행으로부터 내도한 신용장을 자기들이 소위 검증을 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당신에게 통지한다 하는 것을 다시 누구에게, 즉 이 신용장에 있어서의 수익자인 베니피셔리, 즉 셀러에게 통지한다는 것을 지금 나와 있고, 여기 이제 MT700 이하에 보면은 그냥 MT700이라는 것은 앞 시간에서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만은 스위프트에서 취급되고 있는 서류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요 MT700이라는 것은 소위 하환 신용장, 이 스위프트 신용장의 소위 번호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용장을 발행한다 하는 것이 나와 있고, 자 실제로 이제 여러분이 신용장을 이해할 때는 소위 27번에 나오는 이제 시퀀시 오브 토탈로부터 소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될 겁니다. 먼저 여기 나오는 이제 총 쪽수라 그래서 시퀀시 오브 토탈,
지금 여기 보면은 1/1으로 되어 있죠. 전체 한 장 중에서 한 장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뭐 3쪽일 경우 제일 첫 장이라 그러면 1/3 뭐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기 때문에 전체 총 쪽수 중에서 이 페이지가 몇 페이지에 해당하는가를 기재하는 것을 여기에 기재를 해둬야 됩니다. 그래서 sequence of total 1년 번호로 해석을 하면 될 것이고, 자, 그 다음에 40A라는 form of documentary credit. 자, form of documentary credit. 그야말로 화환 신용장의 형식이죠. 여기 왜 굳이 이제 다큐멘터리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은 신용장에 있어서 통상적으로 그 대금을 결제받기 위해서 이 서류죠. 서류가 첨부되어야 되는 신용장은 우리가 다큐멘터리 크레딧이라 그러고, 그렇지 않은 신용장은 클린 크레딧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무화환 신용장이죠. 클린 크레딧이라고 굳이 번역을 하자면, 그래서 이 다큐멘터리 크레딧이라는 것은 신용장에 서류가 첨부되어야 되는데, 이때 irrevocable, 자, irrevocable 취소 불능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죠. 취소 불능 신용장이라는 것은 앞서 설명했습니다만, 일단 신용장을 발행하고 나서 당사자의 동의 없이, 특히 셀러, 베네피셔리인 셀러의 동의 없이 절대로 취소할 수 없는 신용장을 취소 불능 신용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취소 불능 신용장은 신용장 관계 당사자 전원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만 신용장의 취소나 경우에 따라서는 이 조건 중에 하나를 변경할 수 있는 것도 가능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도큐멘터리 크레딧 넘버. 자, 화환 신용장 번호죠. 이 화환 신용장 번호는 통상적인 이슈잉 뱅크, 즉 발행 은행의 참조 번호로서 보통 기재되는 양식이 일반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이거는 은행의 자기들 기재 양식에 따라서 발행한다라고 보면 됩니다. 뭐 중요한 것은 아니니까. 이게 물론 이 신용장 번호가 관계되는 서류나 물론 이 신용장 번호가 화환음이나 기타 서류에 반드시 기재하라고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대로 신용장 번호 그대로 기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데이트 오브 이슈. 자, 신용장의 발행 일자죠. 발행된 일제가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서 소위 발행 은행이 조건대로 이행했을 경우에 자기들이 직업 확약을 하겠다는 직업 확약 개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applicable rule 해가지고, 자, 여기 보면 UCP latest version이라고 되어 있죠. 이 필수 기재 사항으로서 보통 신용장을 거래할 경우에 당사자 간에 여러 가지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신용장에 사용되는 자구 하나하나의 해석 기준이 통일된 규칙이 없을 경우에는 당사자가 자기들 편한 대로 혹은 임의로 아니면 유리한 대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 신용장 분쟁과 관련하여 소위 해석 기준으로 쓰였던 규칙이 바로 신용장 통일 규칙이라고 하는데, 이 신용장 통일 규칙은 우리가 약으로 UCP라고 합니다. Uniform Customs and Practice의 약자입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UCP 600 넘버 600으로 발행된 것은 국제상업회의소라는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즉 국제상업회의소에서 소위 제정해놓고 또 거의 뭐 10년을 주기로 해서 쭉 개정이 되어 왔습니다만은, 최근에 개정된 것은 2007년에 개정된 UCP 600, 600 넘버, UCP 넘버 600이 지금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기재를 해줘야지 당사자 간의 신용장 해석에 있어서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상당히 이제 중요한 것이 date and place of expiry 해서 신용장 유효기일 및 장소가 나옵니다. 이 적힌 이 신용장의 유효기일이라는 것은 앞서 설명한 신용장의 사용 방법으로서 사이트 페이먼트, 일람 지급이냐 혹은 디폴드 페이먼트냐 혹은 인수냐 아니면 매입 등을 위하여 한음이나 서류가 제시되어야 할 최종 기일과 장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왜 나오느냐 하면은 세계 각국에 우리가 보면은 시차가 상당히 틀리죠. 그래서 막연히 그냥 날짜만 표시해 놨을 경우에는 어느 장소의 기준 날짜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반드시 서울인지 뉴욕인지 로스앤젤레스인지 이와 같은 것을 반드시 기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용장 그 유효기일은 은행이 환음의 매입이나 지급을 완료해야 하는 최종 기일이 아니고 소위 수익자가 신용장을 사용할 수 있는 소위 최종 기일로서의 어떤 은행의 음이나 서류를 제시해야 되는 최종 기일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일은 만약에 7월 30일인데 수출업자가 7월 31일에 서류를 제시하면 은행은 조건 위반으로서 그 수출 대금에 대한 지급 거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고, 만약에 이 날짜가 경우에 따라서는 공휴일이 되는 수가 있겠죠. 서울에 예를 들면 2013년 7월 30일이 은행이 영업을 하지 않는 공휴일이나 혹은 토요일이거나 혹은 뭐 일요일일 경우에는 무좀 그 다음 소위 영업 개시일까지 연장이 됩니다. 이것은 뒤에 설명할 선적 기일과는 또 조금 의미가 달라요. 선적 일자는 가령 7월 30일 같으면은 그날 설사 공휴일을 하더라도 7월 30일까지 선적이 돼야 되지 7월 31일 날 선적하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이제 은행의 결제와 관련된 이 날짜는 만약 이 날짜가 공휴일 내지 은행 영업일이 아니라면은 그 다음 은행 영업일까지 연장이 된다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 다음 어플리컨트 발행 의뢰인이라고 되어 있죠. 이것은 이제 바이어라 표시 안 하고 신용장에서는 어플리컨트, 또 수출업자는 베니피셔리, 수입자가 아니고 수익자입니다. 수익자 혹은 수혜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의미는 신용장 관계에 있어서 가장 큰 수혜를 보는 자라는 어떤 이런 측면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통상은 수출업자의 상호와 주소가 기재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 커런시 코드 and amount, 커런시 코드 어마운트가 있죠. 지금 여기 보면은 USD 31,500달러라고 지금 되어 있죠. 그래서 미화 31,500달러라고 해서 반드시 앞에 이 세자의 대문자로 된 각국의 통화 단위에 대해서 기재를 해 줘야 됩니다. 가령 참고로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KRW, 뭐 일본 엔화 같은 경우는 JPY 뭐 이런 식으로 기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거는 만약에 이 USD 이외의 뭐 이상한 기호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가면 아예 입력 자체가 안 됩니다. 여러분들도 거기에 보통 뭐 어떤 양식에 미리 하나의 정형화된 양식에 기입하면은 사용하지 않은 기호라든지 이러면 입력이 안 되듯이, 지금 여기도 보면은 반드시 각국의 통화는 요 세 자리의 영문자, 대문자로 기재가 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이제 필수 기재 사항은 바로 지금 여기서 보면은 이제 미화, 미 달러 35,000원의 미 달러라고 보면 되는데, 반드시 기재를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숫자는 금액은 숫자로 기재되고 통화는 소위 문자로, 통화 단위는 문자로 기재된다고 보면 됩니다. 이 금액 범위 내에서 소위 발행 한도가 소위 결정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당사자 간의 어떤 매매 계약에서의 어떤 정해진 통화와 금액이 기재되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맥시멈 크레딧 어마운트라고 나와 있습니다. 전체 최대 신용장 금액의 한도라고 해서 발행은행이 통상적으로 소위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액으로서 여기 보면 not exceeding 해놨죠. 초과 금지하는 것은 방금 여기 기입된 31,500달러를 초과해서 어음을 발행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우리가 통화 단위와 관련된 것이고, 자, 그 다음 신용장의 중요한 것으로서 환음과 관련된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은 41D와 42C, 그 다음에 42A, 요 세 가지가 지금 환음과 관련되었고 신용장이 어떻게 사용되는가 하는 것인데, 먼저 여기서 보면 이제 available with 블랭크 공란이 있죠. available with by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미가 뭐냐면은 available with 하는 것은 이 신용장이 소위 사용 가능 은행입니다. 통상적으로 이 신용장 사용 가능 은행은 당연히 발행 은행이 되어야 하지만 발행 은행은 통상적으로 수입지에 있고 수출업자는 그 신용장을 사용하기 위해서 수입지에 있는 은행까지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바로 그 신용장을 발행할 때, 그 신용장이 발행될 때 발행 은행에 의해서 뭔가 이 신용장을 사용할 수 있는 은행을 지정해 두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앞에서 지정은행이라 그랬죠. 그럼 가령 예를 들어서 이 신용장이 사용 가능한 것이 지급 방식이 할 경우에는 지급은행, 인수 방식일 경우에는 인수은행, 그 다음 매입에 의해서 이용이 가능할 경우는 매입은행을 여기에 지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이 신용장 하에서는 SHBKKRS이라는 은행, 직접적으로 은행 명이 기재되는 수도 있고, 지금 요거는 통상적으로 스위프트의 그 은행의 식별 코드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은행 식별 코드라고 해서 뱅크 아이덴티피케이션 코드, 보통 BIC라고 합니다. BIC. 그 이제 BIC가 일반적으로 이제 기재가 되면은 그 BIC 로서 표시되는 그 은행이 누군지 알 수 있고, 그 은행에 요 은행이 지금 보면은 이제 바로 nominated bank, 즉 지정 은행이라고 할 수 있고, 요 지정 은행의 무슨 방식에 의해서 인수 방식에 의해서 사용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acceptance로서 소위 이용할 수 있다는 이제 이야기를 다시 말하자면은 인수 방식을 할 것인지 아니면은 경우에 따라서 여기에 by 뒤에 사이트 페이먼트가 올 수도 있고 디펄트 페이먼트가 올 수도 있고 또 니고시에이션도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by 뒤에는 사용 방법, 그리고 요 available with 뒤에는 사실상 무엇이 오느냐면은 지정 은행이 기재가 되는 것이라고 보면 돼요. 그럼 지금 여기에서는 바로 이제 이 SHBKKRSE라는 소위 이 은행에서 인수 방식에 의해서 사용되기 때문에, 자, 앞에서 우리가 인수 신용장은 반드시 유전서라 그랬죠. 그래서 일정 기일이 지난 후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인데, 지금 여기 보면은 드래프트 애트라고 해서 신용장을 어음을 어떻게 발행하느냐 하면은 30 days after BL date for full invoice amount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체 송장 금액에 대해서 선화증권 발급 일자로부터 30일, 그러니까 선화증권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는 조건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수출업자가 선적을 하고 그 선적을 완료하고 그때 발행받는 이 빌 오브 레이딩, 선화증권이죠. 빌 오브 레이딩을 가지고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가지고 바로 여기 지정되어 있는 이 SHBKKRSE라는 코드를 가진 은행, 지금 여기서 신한은행이라고 살짝 나와 있죠.
이 은행 앞으로 제시하면은 이 은행이 그 어음과 서류를 인수하고 30일 후에 그 선화증권의 날짜로부터 30일 후에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수출업자는 그 30일에 가서 대금을 소위 결제 받으면 되고, 아니면 돈이 지금 급하다 하면은 미리 30일 후에 받을 걸 그 30일간의 이자를 공제하고 미리 소위 할인해서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통상적으로 여기서 나오는 이제 의미 그대로 본다면은 소위 그 전체 송장 금액에 대해서 선화증권 발급 일자로부터 30일 후에 소위 대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서 이 드로이라 하는 것은 지급인입니다. 지급인이 되어서 보통은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 지급인은 발행은행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특별히 인수은행으로서 소위 SHBKKRS이라는 은행이 지정이 되기 때문에 이 지정인을 소위 드로이로 해서 환음란에 보면은 환음의 지급인 기재 장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소위 기재를 해가지고 은행 앞으로 제시하면은 대금을 받을 수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나중에 신용장의 사용 방법에 따라서 어떻게 기재되는가를 보고 그 지시대로, 즉 발행은행이 지시한 사용 방법대로 신용장을 사용하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복습하자면 중요하다 그랬죠. 이 신용장이 지급 방식일 경우에는 by 뒤에 페이먼트가 기재되는데, 그때 일람 지급일 경우에는 at site payment 혹은 site payment가 기재되고, 일정 기일 후 지급되는 방식은 deferred payment가 기재되고, 지금과 같이 인수 방식은 acceptance가 기재되고, 매입 방식일 경우는 여기에 negotiation이 기재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